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라고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에 이제 100명을 넘어섰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세 자릿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제일 심각한데요.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교인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는데 5명 중 1명꼴로 양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교회 관련 코로나19 검사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역 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89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부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0여 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신원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가운데에서는 고령자가 많다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더 걱정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광복절에 그 광화문에서 이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 아직 그 정확한 참가자 명단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8일 경복궁 집회나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이 집회 특성상 이 역학조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방역 당국은 집회 참가자라면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는 동시에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당시 현장에 머무른 사람 명단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기에 서울로 운행됐었던 그런 그 소위 전세버스로 이동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시간대 그 지역의 기지국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완벽하게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이나 특정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게 좀 눈치가 보여서 검사를 받지 않고 숨는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또 게다가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면서 이 확진자가 밖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죠. 감기처럼 약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넘겨도 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익명검사나 또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대상자들은 속히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내가 경증에서 끝날지 중증으로 악화할지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약하게 앓고 넘어갈 수 있고 또 누구는 중증으로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채로 확진 판정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이라든지 발열,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드물게는 후각이나 미각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더 악화해서 집중치료실의 치료가 필요한 이 중증 환자로 발전을 하는 건데요. 알려진 것처럼 고령일수록 그리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일수록 이런 위험이 더 큽니다. 하지만 건강한 젊은이일지라도 중증 환자가 되고 사망하는 경우가 보고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처럼 그 평소에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이토카인 폭풍, 그러니까 과잉 면역 반응 때문입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바이러스를 공격을 하는 면역 물질을 모두 칭하는 건데요. 사이토카인 중에서 특정 물질은 심지어 이 독감이나 간염 치료제로 쓰일 정도로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과잉해서 분비가 되면은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 몸까지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하다는 점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할 우려도 더 높아지는 건데 이 사이토카인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졌나요?
과학자들은 지금은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발생의 원인에 이 유전적 요인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종별로 그리고 또 이 성별로 뭐 혈액형별로 코로나19 감염됐을 때 사망률이나 아니면은 뭐 중증 위험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중증 진행과 관련 있는 이 유전자로는 현재까지 2가지 정도가 밝혀졌습니다. 이 ABO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그리고 인체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인 ACE2 관련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유전자가 전체 코로나19 중증 위험 가운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가운데서 극히 일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유전자를 더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전적 요인이 크다면 그 유전적인 중증 위험군을 사전에 가려낼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좀 더 조심하고 또 의료진들은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고요. 최근 들어서 그 실마리를 발견한 단계 정도입니다. 최근에 미국 예일대 연구진이 코로나19 환자의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증과 뭐 중증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환자로 나눠서 혈액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코로나19 환자들은 초기에 비슷한 종류의 면역 물질을 비슷한 농도로 분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고 하는데 중증 환자는 증상이 더 가벼운 환자들보다 면역 물질 가운데 인터페론 알파라는 것과 또 인플라마좀이라는 물질을 더 많이 분비했다. 그래서 더 많이 검출됐다 이런 건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위험 확률이 높은 환자를 이제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이게 또 상용화가 된다면은 감염 초기에 혈액 검사만 해도 이 중증 위험군을 미리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증 위험군을 효과적으로 찾아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등 이 병상을 체계적으로 뭐 운영을 하고 또 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환자가 폭증할 때가 되면은 병상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아직은 중증 위험군을 사전에 가려낼 방법이 없는데요. 때문에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지 자신의 몸도 지킬 수 있고 또 주변 전파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80%는 경증으로 앓으니까 잘 치료가 되고 좋아지지만 그것도 입원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을 때 잘 낫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됐을 때는 누가 어떻게 나빠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서도 중증으로 앓는 사람들이 있고 연령이 높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연히 사망률이 높고 어디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지. 네, 현재까지는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감염 위험이 분명하지가 않으면은 자비를 들여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감염 사실 자체를 모르면은 자신은 경증으로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주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깜깜이 감염 비율이 높은 만큼 검사량 자체를 늘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도 개선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당국을 믿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걸 텐데요. 내가 만약 검사 대상이라면 반드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